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나도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도 이미 적지 않을 텐데 오늘은 접촉자의 기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2m 이내에 있었다면 접촉자로 분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확진자가 나오면요. 정부는 확진자의 스마트폰 등을 확인해서 이동 경로를 살펴보고 그 장소의 CCTV나 주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예. 2m 반경 안에 있지 않았더라도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손으로 어떤 곳을 만졌는지 등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 접촉자로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접촉자로 지정되면요, 이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자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온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요, 반드시 집 등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이 정부가 안내한 생활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정부로부터 접촉자로 지정이 돼서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2주 동안 이 외출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또 잠도 자고 가족들과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보건소로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매일 2번씩 관할 보건소에 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역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자를 역학조사관의 재량껏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확진자가 뭐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 정도 있는데 이 확진자도 늘고 또 잠재적인 접촉자 수도 증가하면서 이 130명의 역학조사관으로 이 접촉자 모두를 파악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보다 앞으로 환자가 더 많아지면 그런 걸 더 개선해서 업무 분장과 업무 분담을 더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 물론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대폭 늘려서 모니터링 강화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 위생도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